KBS 바둑왕전 결승전을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이번 대진은 보고 있기만 해도 참 든든한 대진인데요. 현재 한국 바둑계를 대변해주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KBS 바둑왕전 결승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201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예 기사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이동훈 4단인데요. 이 두 선수의 대결, 지금까지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박정환 구단이 한참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동훈 4단의 최근 페이스가 참 무섭거든요. 이수돌 구단에게 3연승이기도 하고 이번 결승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에게는 아무래도 좀 부담되는 상대일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결승전을 치러왔던 상대들을 보면 항상 선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국내 시합에서는 처음으로 결승에서 후배 기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박정환 구단도 LG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결승 1국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KBS 바둑왕전 결승전입니다. 이동훈 4단. 2013년 신인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2014년 연말에 벌어졌던 명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2015년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했죠. 국수전 그리고 LG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국수전에서는 조한승 구단을, LG배에서는 김지석 구단을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최근 페이스가 아주 좋습니다. 박정환 구단을 지켜보는 바둑 팬들에게도 또 박정환 구단 개인적으로도 세계대회에서의 우승은 풀어야 할 숙제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LG배 우승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우선은 바둑 팬들이 기대하던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국 랭킹 2위 김지석 구단의 추격이 아주 매섭지 않았습니까? 당분간은 격차를 다시 벌려놓게 되었습니다. 김지석 구단도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김지석 구단이 1인자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1인자 자리를 놓진 않았고요. 현재 한국 바둑계의 쌍두마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국 기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기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이동훈 4단 같은 신예 기사들이 많이 성장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동훈 4단 아직 본격기전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연말에 있었던 명의전에서 준우승도 굉장한 성적이었고요. 이 박정환 구단에 비해서 성적에 손색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의 이동훈 4단 대국 상대와 성적을 놓고 보면 크게 뒤처지지도 않고요. 확실히 이동훈 4단이 한꺼풀 벗고 정상권 기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예 기사들이 이 정상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승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감이 붙고요. 타이틀 홀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시합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 이동훈 4단의 바둑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생일대 승부예요. 다만 이 상대인 박정환 구단이 지금 최고의 기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상대가 이렇게 기세가 좋을 때는 좀 부담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동훈 4단이 상대적으로 좀 어설픈 기사를 꺾고 우승을 하는 것보다 박정환 구단을 꺾고 우승을 했을 때 더 큰 자신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훈 4단이 바둑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그저 단순하게 국내기전 우승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선수는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박정환 구단이라고 해도
이동훈 사단이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겁니다. 초반부터 급전인데요. 두 기사 모두 급전을 즐겨하는 기풍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닮은 점이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이동훈 사단이 좀 더 평범한 진행을 많이 시키고요. 네. 이동훈 사단 바둑의 특징이라면 이 초반부터 급전이 벌어질 때에는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좌하기 쪽은 백돌이 먼저 선착해 있었고 백이 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의 돌을 내몰면서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훈 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뭐 한번 붙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포석인데요. 지금 아래쪽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네. 백돌을 움직이면서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포석이 일단락이 되기도 전에 바로 급전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좌변은 흑과 백 모두 엉켜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좌측의 흑 한 점입니다. 그 흑 한 점을 살려 나오기엔 약간 무겁고 과연 이 선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실전에서 박정환 구단의 저 선택은 그 흑의 한 점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좌하귀에 3-3을 들어가는 것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좌하 쪽 먼저 들어갔는데요. 좌변은 백이 제압을 해둔 형태인가요? 지금 좌변의 흑 한 점은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약간의 활용하는 뒷맛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뭐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거 아닐까요? 네, 일단은 서로가 무난하게 좀 일단락 되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더 강하게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시킨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역시 두 기사의 대국에서는 뭐 급전은 좀처럼 나오지를 않는데요. 자, 좌변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좀 급하게 이끌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흑이 여기를 한 칸 뛰어 나오면 바둑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네. 그때는 백도 이제 여기를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늘고 나서 네. 이쪽에 붙인다거나 오히려 백이 이런 곳을 노리거나 또는 같이 중앙으로 나가는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일단 실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여기까지 진행을 시켜놓고 주위의 돌을 보시면 흑돌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백은 아래쪽만 5개, 이 3개의 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접전이 벌어졌을 때는 흑이 좀 불리한 싸움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싸움을 피했군요. 네, 그래서 싸움을 피했고요. 네. 또 반대로 흑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붙여가거나 또는 날짜로 덮어 씌울 수도 있는데 네. 실전에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가장 간명한 이 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아주 실전적인 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수는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것과 네. 실전처럼 3-3을 들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죠. 그냥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백이 차단을 해서 흑이 이곳을 끊어도 네. 네, 뭐 백이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잡아도 흑이 이상합니다. 아니면 간명하게 이렇게 치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양쪽을 모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괜히 붙여서 상대에게 형태만 좋게 만들어줍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네. 백은 좌변이 맞는 방향일까요? 지금 아래쪽은 받는다면 뭐 이 정도일 텐데요. 네. 여기를 넘어가는 수가 흑돌을 살리면서 동시에 백돌을 10개 만드는 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석이조의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흑이 3-3을 들어갔다고 해서 흑돌 전체가 완벽하게 안형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찝는 수는 보통 이렇게 많이 두죠. 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 찝는 수는 확실하게 선수를 주기 위한 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면 백은 더 이상 이곳을 두질 않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 두 칸을 벌려서 진행을 시켰을 테고 아직 안쪽에 있는 흑돌이 못 살아 있죠.
이렇게 두었을 때는 닫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여기를 벌리면 네. 아까는 흙이 먼저 둬도 별로 둘 데가 없는데 반해 지금은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안형을 갖추면서 끝내기로도 뭐 큰 자리를 남겨두고 다음에 다가섰을 때 오히려 백의 얇음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흙은 늘거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부근이 매우 커서 보통 찝었을 때에는 백도 당장 응수를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흙이 틀어 막는 것은 이쪽을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흙은 선수를 쥐고 나서 뭐 이곳을 두거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런 포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 진행은 팽팽합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급전보다는 좀 평범하게 이끌었는데요. 앞으로의 실전 살펴보시죠. 자, 귀중한 선수를 흙이 잡게 되는데요. 아예 큰 곳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이동훈 사단은 좌하 쪽에서 보강을 했는데 자, 우변이 당장 급하지 않을까요? 우변의 백의 이 세 칸 사이는 항상 침입하는 수가 있지만 백이 이 선으로 붙여서 견딜 수 있습니다. 흙의 침입이 그렇게까지 통렬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손을 빼고 하변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사실 박정환 구단의 이 하변 3선으로 다가선 점입니다. 이동훈 사단이 지금 좌측에 좌하기 쪽에 흙돌이 조금 얇다고 보고 그곳을 은은하게 노리면서 하변을 두었는데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박정환 구단은 계속해서 네. 실리적인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체로만 본다면 양날개 형태이고요. 형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우하기 쪽의 흙의 형태만 놓고 보면 아주 이상적이죠. 보통 양날개는 항상 좋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좌하기에 흙돌이 얇기 때문에 그곳에 흙돌을 추궁하면서 백의 벽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변의 4칸 사이를 침입을 한다면 네. 과연 흙의 양날개인지 아니면 흙의 곤마인지를 모르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모험적인 포석입니다. 좌변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좀 전투를 피했는데 하변 쪽에서의 착수들은 어떻게 보면 전투를 좀 유발하는 수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이 최근에 보면 아주 적극적이죠. 지금 하변에서 흙이 선택한 수도 그런 의미이고요. 특히나 상대를 좀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사단이 상대가 약간 얇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추궁하는 기풍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상대의 기풍을 노리면서 좀 더 실리로 앞서 나가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역시 박정환 구단의 그 의도대로 이동훈 사단이 강력하게 하변의 이 4칸 사이를 추궁하진 않습니다. 만약 제가 백이라면 좌하기의 흙돌을 조금 추궁을 하다가 네. 두텀을 쌓고 나서 하변에 침입을 했을 텐데요. 흙이 먼저 손을 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둔 자리가 사실 백이 한 칸을 띄었다면 흙이 좌하기에 손을 댔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변 침입이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동훈 사단은 워낙 이 장기전에 능하고 뒷심이 강한 기사라서 20초. 초반은 하나,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붙인 흙만은 오히려 흙의 형태를 좀 굳혀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보면 흙이 자연스럽게 젖히고 아래쪽을 는다든지 해서 우하귀의 형태가 점점 단단해집니다. 20초. 하지만 하나. 먼저 흙이 중앙으로 날짜를 갔을 때에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곳을 두지 않았다가는 흙이 한 번 더 한 칸을 띄어서 봉쇄를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하기의 형태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렇게 나와야 좌하귀의 흙의 열분도 계속 추궁할 수가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화 방면은 자연스럽게 모양을 갖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진행만 놓고 보면 예전에 90년대에 조훈현, 이창호 사제 대결을 20초. 연상시킵니다. 네. 당시에 이창호 구단은 셋, 항상 넷, 두텀으로 다섯. 일관했고 조훈현 구단의 발빠른 이 진행과 어우러져서 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딱 오늘 바둑이 그런 포석을 보여줍니다. 비유를 하자면 지금 박정환 구단, 흑번이 조훈현 구단인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20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엷은 듯 하지만 셋, 발빠르게 넷, 실리에서 앞서 나가고 다섯. 있고요. 네. 그리고 이동훈 사단은 느린 듯 하지만 두터움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흑도 마냥 우화를 키울 수는 둘, 없을 텐데요. 넷, 지금은 다섯, 여섯, 계속해서 우화를 일곱, 키우다가는 아홉. 좌하귀에 있는 흑돌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밀어가지도 못했고요. 여전히 백은 좀 압박할 수 있죠. 네, 뭐 흑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북은 계속 추궁할 뒷맛은 있습니다. 네, 지금 쌍립을 선 자리도 정말 이동훈 4단 다운 수가 나왔습니다. 네. 20초. 하나, 뭐 보통이라면 어느 정도 셋, 생각해 봤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글쎄요, 당장 여덟, 떠오르는 수는 아홉.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네.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수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동훈 4단의 바둑을 보면 자신의 형태가 완벽해야 상대의 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바둑 격언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풍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내려선 수도 그렇고 쌍립 섰던 수도 이동훈 4단 다운수 같은데요. 네, 천천히 상대의 돌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기사들이 항상 하는 20초.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 평생 하는 고민이 둘, 바로 셋, 이 두터운 넷, 수와 느린 다섯. 수의 그 구별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는 발 빠른 것과 엷은 것의 구별이죠.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서 때로는 엷은 줄 알았는데 발빠름이고 두터움인 줄 알았는데 느릴 때가 있습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또 달라질 때가 있어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프로 세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때로는 초반 포석 단계에서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늘 두어서 20초. 질책을 받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뭐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 포석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기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입단을 지망하는 20초. 연구생들을 하나, 지도할 때 항상 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셋, 합니다. 넷, 박정환 구단이나 다섯, 김지석 구단 혹은 여섯. 이세돌 구단이 뒀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본인의 맞는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수들이 좋다고 이렇게 계속 두는 수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품과 맞지 않으면 네. 그것은 절대
이기는 지름길은 아니거든요. 20초. 흙의 하나, 좌상 형태도 둘, 돌봐야 되는 셋, 모양인가요? 넷, 지금 백이 다섯, 2선의 입구자 여섯, 두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여덟, 안에서 아홉, 완벽하게 사는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상변을 두 칸 벌린 수가 좌상귀에 응원군을 보내면서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죠. 아주 직접적으로 보강한 수 같진 않은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좌하귀의 다섯, 흑돌도 그렇고 여섯, 좌상귀의 흑돌도 일곱, 그렇고 여덟, 완벽하게 살아있는 아홉, 형태는 아니라서 네. 두고두고 백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백의 유리한 점이라면 흑은 우하귀에 굉장히 큰 모양이 있어서 이제 집으로 앞서 나간다는 판단이죠. 네. 하지만 우변에 원래 침입당할 모양이었는데 20초. 백도 그럴듯한 하나, 모양을 갖췄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의 형태 전체적으로 참 단단하죠. 현재 형세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동훈 사단이 참 잘 두는 스타일로 바둑이 짜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 국면을 살펴봤을 때 백이 엷은 돌이 없어요. 네. 자, 박정환 구단 일단 우화를 20초. 최대한 하나, 키워보는데요. 둘, 자, 지금의 흐름은 어떨까요? 넷, 다섯. 네. 네, 흑이 여기를 한 칸 띄움으로써 일단 포석 단계에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진행 한번 형세 판단을 대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곳의 백집은 우선 두 텀을 제외한 채 세어보면 한 5집 정도는 쳐줄 수 있겠고요. 네. 합쳐서 한 18집 정도 됩니다. 20, 22, 다 해서 29집이고요. 네. 30, 백집은 40집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흑은 이 2선과 이쪽으로는 3선으로 확정가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한 35집의 이 부분의 발전성이 있고요. 이쪽은 한 8집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확정가만 본다면 40석집 정도인데요. 뭐 이쪽에 한 점 잡은 것과 하면 한 45집은 나곤 있는데요. 네. 대략 100의 집과 덤을 합쳤을 때 네. 서로 균형이 맞춰져 있죠. 발전성은 누구에게 더 있을까요? 일단 흑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쪽에 집이 늘어날 여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동훈 사단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의 흑도를 괴롭히는 것과 이 부분의 흑도를 괴롭히는 것, 이 양쪽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팽팽하게 잘 어울린 국면인 것 같고요. 하지만 기풍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흑번이 박정환 구단의 기풍과 그렇게 흡사하진 않은데 반해 네. 이동훈 사단의 기풍과 현재 이 백의 포석은 아주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동훈 사단이 이 바둑을 뭔가 좀 이쪽의 돌을 압박한다든지 삭감을 가서 제대로 뭔가 그 상대의 모양을 응징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훈 사단 일단 모양을 잘 정돈해 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공격이 이어질까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동훈 사단이 자신의 형태는 완벽하게 정돈을 해둔 채 상대의 돌을 지금 3-3에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흑이 꽤 투자를 한 형태인데요. 아직도 뒷맛이 남은 건가요? 지금 저 붙인 수는 하나, 수를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상대가 보통은 치받아서 두어야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은 화를 냈습니다. 뭐 여지도 두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이동훈 사단이 약간의 활용을 위해서 3-3을 붙였는데 네. 박정환 구단은 그 약간의 활용이라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2선을 넣은 거예요. 20초. 저수로 보통은 반대쪽에 둘, 치받아야 합니다. 셋, 넷, 다섯. 그렇게 받았더라면 백이 일곱, 바깥쪽 여덟, 약간 이용할 수 있었죠. 네. 자, 그런데 흑이 버텼기 때문에 백도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글쎄요.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조금 형태가 애매하긴 한데요. 현재의 상황을 쉽게 풀이한다면 네.
흙이 그냥 약간의 활용을 당하고 하나, 끝낼 수 있었던 장면에서 지금은 셋, 하나도 활용을 안 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크게 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낸 수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 흙이 보통 저런 수를 평소에 두진 않죠. 네. 주변에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두는 것인데 저런 수는 통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한 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의 이런 수들은 20초. 다 잡겠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은 셋, 넷, 절대 살려주겠다는 생각은 여섯, 아니고요.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물어보는군요. 네. 저 수는 일감이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도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때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흙의 형태가 상당히 뒷맛이 나빠 보입니다. 뭐 두텁긴 하지만 아주 완벽한 형태는 또 아니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틀어막는 수에 대해서 네. 흙이 그냥 화점 자리를 꽉 막아둔다면 바둑은 두터워지지만 안에서 패가 납니다. 패를 내준다면 뭐 애초에 흙의 선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예. 20초. 하나, 지금은 한번 둘, 칼을 뽑았으니까 셋, 끝까지 잡으러 넷. 가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바깥쪽 상당히 맛이 나빠 보이는데요. 네, 뒷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 돌의 효율로 봤을 때에도 흙의 빈삼각 형태가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뭐 백은 귀를 내주더라도 하나, 다시 어느 정도만 둘, 하고 나오면 되는 셋, 거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리듬을 타는데요. 네, 지금은 부분적인 백의 맥점이 네. 딱 들어맞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박정환 구단이 너무 20초. 무리해서 백도를 하나, 추궁한 것이 아닌가 둘, 하는 생각이 안 들 셋. 수가 없네요. 네. 넷. 자, 지금 형태는 20초. 뭐 아주 하나, 수를 안 내줄 둘, 수는 없을 것 셋, 같은데요. 우화 넷,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네. 자, 원래는 치받는 정도인가요? 네, 원래는 치받아야 네. 되는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두지 않은 것은 네. 이쪽을 젖혀서 흙이 끊을 때 네. 이 단수 치는 활용이 싫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활용을 했다면 이쪽으로도 수단이 많아졌겠죠.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다거나 또는 네. 삭감을 오거나 혹은 붙였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이곳에 백돌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전에서는 흙이 이것이 싫어서 반발을 했는데 실전의 진행을 보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네. 조금 당해주더라도 큰 사고는 안 났을 텐데요. 네.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두고 결국 느는 형태가 됐거든요. 네. 이수로도 뭐 이런 정도로 뒀다면 안 됐을까요? 이제 이수와 이수의 차이는 네. 어차피 안에서는 백이 살지 못한다고 봤을 때 똑같죠. 그런데 백이 여기를 나가고 네.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흙돌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를 미는 것이 다음에 날일자를 봐서 선수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세가 나왔을 때를 염려해서 흙이 돌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네. 최강의 수로 응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백도 여기를 나가는 것은 흙이 한 칸을 띄어서 네. 이곳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움직이는 건 백도 무거운데요. 네. 대신에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네. 이수와는 달리 여기를 틀어 막는 것이 선수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자충이 돼서 이쪽을 붙이는 수가 아주 좋아진 겁니다.
여기서도 백이 뭔가 활용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흙이 화점으로 막았다면 네. 뭐 안전하긴 합니다만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죠. 여기서 백이 호구를 치는 것은 큰일 납니다. 네. 호구를 치면 젖히고 받을 때 치중을 가서 이거는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로 백이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항상 백이 이렇게 느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 치중을 가면 붙여서 네. 패가 됩니다. 흙도 이것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전에는 추궁을 해갔고요. 네, 여기를 젖혀서 늘었습니다. 네. 흙이 지금 한 점을 잡는 것은 애초에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많이 당했습니다. 이미 활용이 된 거죠. 뭐 여기가 다 깨지면서 네. 오히려 백집이 붙었으니까요. 이것은 흙도 견딜 수가 없고 흙이 최강의 버팀수는 실전처럼 이쪽을 잇는 수이고요. 네. 여기를 단수를 쳤습니다. 네. 지금 한 점을 나갈 수도 없죠. 한 점 나가면 단수 치고 이어서 두 점이 잡히면서 안에서 크게 살기 때문에 이건 더 크게 수가 났고요. 네. 이미 흙이 여기를 들고 이쪽을 늘었을 때는 거의 필연입니다. 네. 흙이 당한 듯하지만 흙도 어쩔 수 없는 진행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를 여전히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단수 치면 맞보기라서 네. 이제 반대쪽을 두었고요. 네. 이건 흙이 괴로워 보입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네, 여기를 이어서 받자니 네. 나가다가 다음에 여기도 선수예요. 이 백도를 다 잡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깨졌죠. 네. 그래서 흙은 그래도 냉정하게 여기를 느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 실전도 늘었는데요. 대신에 백이 여기가 이제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또 받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호구 치는 자세가 나옵니다. 네. 뭐 백은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호구 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를 깨고 나서도 지금은 백이 편안하게 중앙으로 탈출하는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우하기에서의 접전은 흙이 조금 당했습니다. 네. 이동훈 사단의 멋진 수순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동훈 사단이 먼저 득점을 올렸는데요. 우하 쪽 계속 살펴보시죠. 자, 박정환 구단이 이쯤이면 좀 20초. 후회가 될 법도 하나, 한데요. 네. 둘, 애초에 셋, 너무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다가 다섯. 네. 오히려 큰 수를 내어 주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적인 접전에서의 세밀함은 박정환 구단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장기로 하는 분야에서 지금 우하기의 접전에서는 이동훈 사단에게 20초. 크게 당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이 정도 수를 낸 건 백이 굉장히 잘 된 거죠. 일단 흙의 형태를 한 10집은 지우면서 시작을 하니까요. 네. 백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집으로 꿰했고요. 집이 많이 깨진 흙의 입장에서는 뭔가 백도를 노리면서 추궁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중앙으로 빠져나오는 자세가 워낙 괜찮아서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아까 형세 판단을 할 때 우변에서 하변으로 넘어가는 이 우하 쪽의 흙집을 35집에 20초. 플러스 2텀으로 하나. 계산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어보면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집이 한 27집 정도 나고요. 네. 그리고 백이 2집이 붙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25집이라고 봤을 때 집만 한 10집이 깨졌고 발전성도 지어지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변의 백 모양도 어느 정도는 집이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백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20초. 백의 우변 형태를 하나, 크게 괴롭힐 수 둘, 있는 모양도 셋, 아니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신의 형태를 단단히 정비하고 나서 네. 상대의 모양을 추궁할 때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통 자신의 돌이 쫓기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피해를 입기 마련인데 그 전에 탄탄하게 형태를 정돈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이 백의 무언가를 추궁할 곳이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재미있는 수가 나오는데요. 워낙 다른 곳은 탄탄하기 때문에 흑도 기대해 볼 곳은 우변뿐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처럼 안 좋았던 흐름에서 네. 뭔가를 20초. 예상치 하나, 못했던 곳에서부터 둘, 풀어가는 셋, 이 박정환 넷, 구단의 저 붙인 수 다섯, 여섯, 그럴듯해 보입니다. 일곱, 여덟.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붙인 수로 알 수 있는 것은 박정환 구단도 이대로 평범하게 흐름이 흘러가서는 자신이 불리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최대한 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붙이고 붙인 수가 정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10초. 하나, 기상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백도 일곱. 제대로 받아내기만 한다면 흙에게 실점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의 접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죠. 뭐 일종의 흔들기 같은데요. 네. 형세의 불리함을 의식한 박정환 구단이 계속 흔들어가는 수법을 들고 나오는데 반해 네. 이동훈 사단의 장점이라면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과거의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을 연상케 하네요. 뭐 이동훈 사단의 바둑에서 실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수를 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점이 지난 패자 결승전 둘, 윤찬희 사단과의 대구에서도 아주 잘 드러났었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수는 뜻밖의 수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동훈 사단이 지금의 형세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변은 약간 당해줘도 된다는 뜻일까요? 사실 백이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네. 일단은 우변의 한 점을 살리고 20초. 흑돌도 어쨌든 중앙으로 나와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행하면서 중앙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유리하다고 보고 빠르게 네. 정리하는 길을 선택을 했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조금의 추격은 허용을 했겠지만 변화의 여지를 없애고 있고요. 이 바둑은 이제부터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과거에 최정상권에 있는 기사들과 최근에 최정상권에 있는 기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분리할 때 이 흔들어가는 능력이거든요. 둘, 현재 한국 랭킹 1, 2, 3위인 박정환 구단, 김지석 구단, 이수돌 구단이 이 분리할 때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찔러갈 때의 바둑을 보면 참 어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한 판 이기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최정상권에 있는 기사들 중에 네. 현재 정상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흔들기를 갖춘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조은현 구단밖에 없었습니다. 20초. 하나, 아무튼 최근에 이 최정상권 기사 그 중에서도 박정환 구단은 네. 분리할 때 잘 찔러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 지금부터의 흐름이 아홉. 아주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뭐 유리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고비가 정말 여러 번 오거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여섯. 이동훈 사단의 기풍이 상대가 흔들어 올 때 그것은 네. 약간 무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맞불 작전을 놓는 기풍이 있고 그것을 그냥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기풍이 있는데 이동훈 사단은 명백히 후자 쪽입니다. 그런 대조적인 기풍이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앙 쪽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동훈 사단이 착수하는 손길에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네, 정말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합니다. 이동훈 사단 98년생입니다. 네. 이 과거의 1인자들에 비해서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는데 그 박정환 구단보다도 5살이나 어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 결승 무대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기사와 마주한 것은 이제 세계 대회를 친다면 이번이 2번째이고요. 국내 대회는 첫 번째입니다. 네. 세계 대회에서는 중국의 96년생 천재 소년 판팅이 둘, 구단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넷, 다섯, 뭐 그만큼 국내에서는 여덟. 그동안 박정환 구단을 위협할 만한 어린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또래는 물론이고 박정환 구단보다 한두 살 위를 쳐다봐도 네. 박정환 구단과 비견될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보통 라이벌로 지목되고 있는 김지석 구단은 박정환 구단보다 4살이나 연상이고요. 그리고 한두 살 어린 그룹에서 현재 선두권에 있는 기사가 이 나연 선수인데 네. 박정환 구단과 그렇게 많은 실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린 시절에 박정환 구단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냐면요.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 대회가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른 어린이들은 다 참가를 했지만 박정환 구단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혼자만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참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제 기억에 넷, 그때가 2004년인데요. 여섯, 당시 박정환 구단이 일곱,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아홉. 박정환 구단이 영구생 3조였고요. 박정환 구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한 초등학생이 영구생 8조였습니다. 네. 이동훈 사단은 뭐 박정환 구단이 시비를 걸어올 만한 곳 계속해서 차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중앙 쪽도 20초. 네. 그냥 두텁게 정리를 해두었고 셋, 넷, 지금의 집차지 다섯, 정도로 만족을 하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면 바둑은 점점 백이 두터워지지만 집 균형에서는 박정환 구단도 어느 정도 따라잡았습니다. 네. 대신에 회귀해볼 곳도 점점 없어지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20초. 차이가 좀 하나,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넷, 지금 이런 부분이 다섯, 형세 판단에 있어서 여섯.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네. 확정가로는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형세의 느낌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이런 정상급 선수들을 대할 때 이기기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초. 하나, 흙이 어디를 흔들어야 될지를 넷,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그런 부분을 이동훈 사단이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좌상기를 밀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네.
흙의 근거를 없애면서 중앙으로 내모으는 거죠. 집으로도 크고 백돌도 조금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판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네, 백이 방금 전에 이제 여기를 밀고 들어갔는데요. 네. 흙집을 없애면서 백돌도 안정적이 되었죠. 네. 지금 확정갈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이쪽이 4집, 6집, 8, 10, 한 14집, 15집 정도 되고요. 백집이 21집에 다 해서 35, 백집은 45집 정도 납니다. 네. 흙은 한 27에 28, 29, 30, 35. 흙은 약 50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확정가만 보면 딱 반면 네. 개가 승부인데요. 반면 5집이죠. 네. 지금 50대 45인데요. 덤까지 친다면 백이 크게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네. 지금 중앙 쪽의 형태를 놓고 보면 이쪽의 흙돌이 아직은 못 살아 있고 이쪽도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은 크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여기는 거의 살아 있고요. 중앙 쪽에 붙여서 약간 활용하는 뒷맛. 바둑은 여전히 백이 좀 두기 편하고 약간 우세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백이 한 2집 정도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동훈 사단의 괜찮은 흐름이지만 작은 차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궁금하네요. 사실 뭐 지금 2집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는 딱 와닿진 않거든요. 아,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2집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프로 바둑에서도 특히 속기라면 네. 2집 정도의 차이는 역전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면의 흐름 자체가 이동훈 사단이 흙으로 하여금 뭔가를 해보지 못하게끔 계속 정리를 잘 해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국면에서의 이 2집 차이 정도라면 네. 지금 제가 개가를 하면서 받은 느낌 정도의 차이라면 만약 실력이 똑같은 기사가 한 10판 대국하면 20초. 8판 하나, 이상은 둘, 셋, 백을 쥔 쪽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네. 여섯. 뭐 한편으로는 2집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어떨 때 보면 한 선수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그걸 집으로 따져보면 뭐 2집 정도의 손해다라고 해설위원들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또 2집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렇습니다. 중앙의 권리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중앙은 서로가 이제는 집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네. 여섯. 대신에 그 일곱, 과정에서 여덟. 백이 상변 쪽에 뭔가를 얻고 있죠. 지금 두어가는 쪽도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신예기사 시절에 당시에 전성기에 이창호 구단과 국수전에서 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국수전 본선이었는데 대국 중간에 한 하나, 100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셋, 이제 지금과 같은 느낌을 받은 다섯, 적이 있습니다. 여섯, 이 정도 일곱, 국면에서 여덟. 집으로 환산한다면 한 2-3집 정도 불리하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도저히 해볼 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갑갑했습니다. 아마 박정환 구단도 지금 이동훈 사단이 철벽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아마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국면은 흙이 좀 답답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세가 일곱, 표정에 좀 여덟. 드러나는 선수들이라면 뭐 지금의 형세는 어느 정도 한숨 소리가 들려올 법한 그런 형세겠네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이동훈 사단이 집들을 정말 하나같이 다 예쁘게 지어놨어요. 네, 정말 단단합니다. 네. 뭐 끝내기로 당할 만한 곳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물론 아직 다섯, 이 여섯, 바둑이 끝나지 않아서 일곱, 승패가 결정이 되지는 여덟. 않았습니다만 네. 현재까지의 진행만 놓고 봤을 때 박정환 구단이 이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까지 초중반에 고생했던 바둑은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이동훈 사단이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나왔다,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한국 랭킹 1위이자 현재 세계 랭킹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정환 구단을 네. 20초. 완벽하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먼저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자, 얼마 전 LG배 우승컵도 거머쥐었던 박정환 구단. 5살이나 어린이 이동훈 사단을 만나서 약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우상귀의 흑이 이선에 젖혔는데 백이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백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 선수 교환을 하려고 중앙을 먼저 두었고요. 만약 중앙에서 이동훈 사단이 후수를 뽑게 된다면 그때는 바둑이 역전입니다. 20초. 그만큼 우상귀가 하나, 가치가 커요. 둘, 아주 큰 끝내기를 당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다섯, 박정환 구단이 여섯, 지금 그 작은 빈틈을 찔러 들어가기 여덟, 위해서 네.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선수를 잡고 우상귀를 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괜한 반발이 될 수도 있어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애초에 중앙에 이 활용을 갔을 때에는 네. 끊는 수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잘못 응수하게 된다면 흑이 받지 않아도 중앙에 끊는 수가 사라집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도 백이 저렇게 두어 갔을 때는 여전히 끊는 수가 남아 있네요. 선수는 못 잡는군요. 네. 대신에 박정환 구단이 그 중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을 찾아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중앙 쪽은 끊어지죠. 네. 백이 먼저 위쪽으로 하나 들여다보고 빈 삼각으로 뚫고 나온다면 흑의 연결고리는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하나 따내는 것도 여전히 선수가 되고 20초. 있고요. 하나, 결국 둘, 중앙 쪽에서의 이 백의 활용은 다섯, 선수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네. 큰 득은 없었습니다. 여덟. 네, 지금은 흑이 아마 빈 삼각으로 두면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중앙 쪽
이제 수순이 몇 개는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우상기는 백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집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겠죠? 네,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전히 아까와 비슷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요. 백이 두세 집 정도는 앞선 국면으로 보여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동사단이 이대로 국면을 결정 짓는다면 네. 이 바둑은 명국입니다. 그리고 그 명국의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라는 것이 참 놀랍네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네. 10수 전에도 지금과 같은 형세였고요. 30수 전에도 지금과 같은 형세였습니다. 지금 하나, 계속 잘 방어해내고 둘, 있기 때문에 셋, 넷, 이제는 이동훈 다섯, 사단 쪽으로 확실히 일곱, 승세가 기울고 여덟, 있습니다. 아홉. 사실 큰 바둑일수록 명국이 잘 안 나오는데요. 보통 기사들이 큰 승부를 앞두고는 긴장감이라던가 네. 아니면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오히려 평소에 자신의 기량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험 많은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이동훈 사단이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놀랍네요. 뭐 특히나 나이 어린 이동훈 사단의 경우는 결승 무대가 그렇게 익숙치 않거든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형세 판단은 아마 정확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바둑이 평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끝내기로 들어가서 뭐 한 집 특보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흔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넷, 흔들어 갈 곳이 다섯. 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하변을 흔들어 갑니다. 그 수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런 수가 있습니까?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잘못된다면 손해이지만 네. 지금 승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박정환 넷, 구단이 어떤 넷, 수단을 준비하고 다섯, 있을까요? 하변 여섯, 쪽 보시죠. 일곱.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고 막는다면 평범하지만 네. 이 진행은 흙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잘못하면 더 손해가 되는 수인데요. 지금 차단을 하면 여기를 네. 나오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나와서 끊으면 바로 수가 나죠.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이고요. 이건 수가 나고요. 그렇다면 백이 이쪽에 나와 끊는 단점이 있으니까 네. 뭔가 이쪽이나 이쪽을 지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키면 그때 넘어가서 뭐 이거 먼저 찔러도 똑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여전히 찌르는 것을 보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넘는 수를 봅니다. 이거는 패이긴 패인데 네. 흙이 패감을 쓰면서 버텼을 때 백이 뒤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크게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어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집으로 크게 당했고요. 백의 응수도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지금은 까다로운데요. 네. 이런 수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실전에서는 여기를 찔렀고 네. 네, 흙이 넘어갔습니다. 백이 여기를 넣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를 나오는 수가 있고 이쪽을 지키면 넘어가서 크게 당했고 여기를 단수 쳐도
넘어가서 패가 났고요. 그럼 수가 난 거네요. 만약 수가 났다면 지금 이 수가 잘못인데요. 네. 이 수로는 여기를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죠? 네. 그 수는 어떤 건가요? 묘수 대행진인가요? 네. 이 수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흙이 여기를 살리면 네. 이 교환 하나로 인해서 늘고 찌르고 네. 끊어갔을 때 이제 여기를 흙이 끊죠. 백이 이었을 때 아까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교환이 있다면 흙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충이 차 있죠? 네. 일단은 네. 좋은 수네요. 그런데 흙이 넘어가면요. 그래도 흙이 득을 본 거 아닌가요? 지금 넘어가는 것은 흙이 득이 전혀 없죠. 여기를 끊어서 네. 애초의 형태에서 흙이 여기를 젖히고 하나 끄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네. 네, 이거는 득이 없고요. 네. 흙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이쪽을 찌르거나 이쪽 찌르는 수를 노려야 하는데요. 네. 네, 일단 실전에는 연장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수 교환도 약간은 흙이 아까운 그런 교환인데 연장책으로 썼다는 것은 박정환 구단이 지금 하변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뜻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수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잘 보이지 않네요. 지금 네. 여기를 찔러도 막아서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쪽을 찌르는 수가 그나마 가장 어려운데 이제 백이 치받으면요. 여기서 흙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단수 쳐서 수를 내면요. 네. 따내고 바꿔치기죠. 네. 엄청난 변화인데요. 네, 이건 한눈에 봐도 흙이 득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여기서 우측으로 찌르고 끊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야 하는데 이거는 이 두 점은 잡지만 백이 넘어가서 이 세 네. 점이 워낙 큽니다. 이것도 흙이 득이 없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노림이 하변에서 터져 나왔는데 네. 이동훈 사단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묘수를 찾아내네요. 네.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이 수로 인해서 백의 우세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네. 자, 박정훈 구단의 승부수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전에서 보시죠. 자, 결국 하변에는 계속 손을 못 대고 있네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하변에 그 일선 입구자를 아마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동훈 마지막. 사단처럼 이렇게 침착하고 두텁게 두는 기사들은 넷. 왠지 이미지가 이 번뜩이는 것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부분적인 수읽기에서는 전투형 기풍에 비해서 약할 것이다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수비적인 기풍의 기사들을 보면요. 중국의 판팅이 구단도 그렇고요. 네. 이동훈 사단도 그렇고 이런 수비적인 기풍의 마지막. 기사들이 수읽기가 오히려 하나. 더 강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현 오단도 수읽기 위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풍은 수비적이죠. 예전에는 그런 기풍의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좀 복잡하게 수읽기 위주의 바둑으로 이끌어라 이런 마지막. 전법도 있었는데요. 하나. 네. 둘, 최근의 셋, 바둑계에서는 전혀 넷, 통용되지가 않고요. 다섯. 제가 볼 때 여섯, 예전의 바둑과 일곱. 최근의 바둑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 80년대 바둑들을 보면 이제 특히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성기였으니까요. 이제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을 보면 우주류 다케미야 구단은 계속 5선으로만 돌이 날아다녔고요. 네. 지하철로 불리우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계속 3선으로 실리만 챙겼고 마지막. 대마킬러 가토마서 하나, 구단은 계속 대마만 쫓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넷, 이 다섯, 최정상권에 여섯, 있는 기사들은 일곱, 그런 한 여덟, 가지에 국한된 아홉. 기풍으로는 절대 어느 정도 선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제 전천후가 됐죠.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 바탕으로 약간의 주특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수읽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건 제 개인적인 셋, 생각이라서 어쩌면 저의 다섯, 착각일 수도 여섯, 있습니다만 일곱, 제가 느끼기에는 80년대
이 세계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최정상권 기사보다 지금 연구생 5조 정도만 되어도 훨씬 수읽기가 강합니다. 네. 이제 깊은 수읽기는 몰라도 빠른 수읽기에서는 저는 무조건 이 최근에 아마추어 강자들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뭐 그땐 둘, 빠른 수읽기가 셋. 필요가 없었던 게 워낙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었고요. 그렇죠. 환경의 차이가 있죠. 물론 예전에 1950년대나 60년대의 바둑을 봐도 지금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깊은 수읽기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속기에서의 빠른 수읽기는 그만큼 최근 기사들의 마지막. 실력이 하나,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두는 이 흐름으로 봐서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네요. 우변에 있는 백돌은 계속해서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의 살아있다 뿐이지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서 둘,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꿔치기를 하고 나서 다섯, 여섯, 우변을 찝어서 잡으러 일곱. 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이 이동훈 사단이 한 점을 잡았을 때요. 흑이 잡으러 가는 수는 안 되냐고 제가 물어보려다가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네. 사실 지금도 하나,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둘, 됩니다. 그런데 셋, 박정환 구단이 넷, 우측이 다섯, 아니면 지금은 여섯, 역전이 불가능하니까 일곱, 여덟.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겠네요. 뭐 분명히 평범한 수단은 아니고요. 박정환 구단이 판단하기에 하나, 이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셋,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이것밖에 없어요. 다섯, 어떻게 여섯, 다른 곳에서 뭔가 해볼 일곱, 데가 없습니다. 여덟, 아홉. 원래 바둑이 집으로 두세 집은 분리했는데 하변에서 또 손해를 봤으니까요. 네, 역시 끼우는 수 가죠. 좌귀에서는 손해가 되지만 바꿔치기를 해서 벽을 쌓은 후에 우측의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에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동훈 사단도 박정환 구단이 이런 작전까지 들고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예상을 못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네. 정확한 표현은 예상을 못했다기보다 너무 흑의 형태가 무리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안 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흑의 작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임과 동시에 분명 무리로 보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무리수는 둘, 상대가 셋, 제대로 응징을 했을 때 다섯, 무리수가 여섯, 되는 거고요. 일곱. 네, 이제 마지막 접전입니다. 앞으로 약 10수면 이 바둑의 승패가 확실히 갈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측의 백돌이 잡히느냐 사느냐 딱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국면은 여섯, 단순해졌는데요. 일곱, 여덟. 네, 중앙사활 네. 이전에 하변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동훈 사단이 당하지 않고 일선의 마늘모 묘수를 찾은 것은 네.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저도 뭐 마지막 하나, 둘, 같이 프로 기사로서 다섯, 평생 바둑판과 여섯, 함께하는 일곱, 그런 생활을 여덟, 해온 사람이지만 참 저런 것을 저렇게 빨리 찾아내는 수익기를 보면 네. 제 수익기는 수익기도 아닙니다. 박정상 구단도 수익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네. 뭐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다 자신의 수익기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넷, 제가 만약 다섯, 이동훈 사단 자리에 여섯, 앉아서 일곱, 전혀 생각지 못했던 네. 하변에서의 한 칸 뛰는 수를 당했다면 저는 저 수를 찾아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정확히 그 수를 읽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네. 만약 하변의 형태가 사활 문제라면 웬만한 프로 기사는 1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30초면 풀 텐데 이것이 이제 실전에서 당했을 때 그 당혹스러움 네. 그리고 오늘의 바둑은 계속해서 바둑이 유리했는데 갑자기 저런 수를 당하면 더욱더 이제 당황함이 가중될 테고요. 유리한 바둑에서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 있는데 둘, 그것도 박정환 셋, 구단이 생각지도 넷, 못했던 승부수를 다섯, 들고 나왔다. 여섯, 딱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지금은 백이 그래도 좀 떨리나요? 글쎄요. 잡힐 확률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정도인가요? 지금 백의 형태는 아래쪽에 양호구가 선수이고 하나, 네. 또 둘, 잡으러 오는 흑 셋, 두 점 쪽을 넷, 나와 끊는 것도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크게 씌워서 백을 가두어 보는데요. 네, 지금 백도울은 100% 살았습니다. 아, 이동훈 사단 대단합니다. 네. 마지막 박정환 하나, 구단 뭐 둘, 2015년 국수전 넷, 우승, LG배 다섯, 우승 여섯, 일곱, 정말 최고의 기세였는데요. 네. 약 2년에 걸쳐서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물론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완벽하게 가두고 있는 것 같지도 마지막. 않네요. 네. 하나, 둘, 지금 아래쪽에 양호구를 하나 넷, 쳐두고 네. 중앙을 건드린다면 일곱, 흙이 더 이상 추격하기 여덟.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자리가 선수죠. 이동훈 사단이 2014년 하반기부터 마지막 승리를 거둔 기사들의 면면을 보면 셋, 김지석 구단, 넷, 다섯, 이세돌 구단에게 여섯, 3연승을 했고요. 네. 뭐 중국의 최정상권 기사들 저우루이양, 커지에 이런 선수들에게 연전 연승입니다. 이 세계대회 우승자들을 상대로 승률이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항상 한국 바둑계는 마지막 중국 바둑계의 이 인해 전술에 맞서서 단 한 명의 천재로 넷,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다섯, 조은현 구단이 그랬고 이청호 구단이 그랬고 이세돌 구단이 또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투톱이 한국 바둑계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동훈 사단 몇 년 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네. 구단이 항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가장 먼저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제 좌변 쪽에 끊어갔던 수였는데요. 네. 그 수가 후수이지만 뭔가 활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끊어갔는데 그 수를 가장 먼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 때는 그래도 백이종 바둑이 편해 보이는데요. 뭐 오늘 봐도 이변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네. 물론 이동훈 사단이 신예 기사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성장세를 보이는 기사이고 네. 그리고 뭐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한국 랭킹 1위이자
갓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박정환 구단에 비할 바는 아니었거든요. 네. 자, 역시 우하 쪽 좀 문제가 있었죠. 지금 다른 식으로 백도를 추궁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두 대국자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네, KBS 바둑왕전 결승 1국 이동훈 사단이 먼저 승리를 거둡니다. 네, 박정환 구단 오늘 바둑은 참 복귀해보고 싶은 곳이 많을 텐데요. 네. 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 기억에 남는 기보가 있는데요. 이동훈 사단에게는 오늘 바둑이 그런 기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바둑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네. 단 한 번의 찬스도 내주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예상을 뒤엎으면서 1국을 패했기 때문에 네. KBS 바둑왕전 결승이 더욱더 흥미로워졌습니다. 2국은 어떨까요? 더 치열하겠죠? 이대로 물러설 박정환 구단이 아니죠. 네. 자, 결승 2국에서 박정환 구단의 치열한 반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결승 2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